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동훈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0총선을 함께 치른 국힘당 당직자들과 만나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건데요. 이번 총선 완패의 여세를 몰아 2027년 대선도 진보 진영에 헌납하려 하는 걸까요? 저희야 언제든 땡큐입니다. 한동훈의 복귀를 두 팔 벌려 열렬히 환영합니다. 국힘당에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향후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당대표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방송에 출연해 국힘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원하는데 조 대표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땡큐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동훈 차기 당대표 국힘 지지층 70% 이상 원하는데 우리 조국 대표도 원합니까? 땡큐입니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방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 당대표가 되게 되면 이건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15, 4.19, 현충원, 광복 뭐 등등에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꼭 그 옆에 쓰세요. 네. 국가 이제 의전 서열이 있는데 의석수대로 앉게 되는데 22대 국회가 열리면 저는 국민의힘 바로 옆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작심 발언을 시작하며 한 전 비대위원장과의 대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한 전 위원장에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생각이라며 카메라가 있는 자리인데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요. 조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초 창당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을 만나면 따님의 입시 비리 관련 11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가 된 이유를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 질문이 자신에게 던져지면 한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뻔하지 않을까요? 런동은 겁나 빨리 튀겠죠. 또 22대 국회가 열리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한 전 위원장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다룰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던 조 대표는 최근 이미 특검법안이 준비되어 있고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알린 바 있는데요. 조 대표 출연 방송이 공개된 3일 한 전 위원장은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과 서울시내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물론 했어도 안 했다고 했겠죠. 슬슬 몸을 풀고 나서기 시작한 한동훈.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의 지적에 자신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기사 대선을 말아먹은 당사자가 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데 좋게 볼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출마하면 또 뽑힌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야 땡큐죠. 계속해 말아드셨으면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연기해 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재도전을 염두에 두고 측근들에게 전당대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심평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이게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심평 변호사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연기해달라는 말을 측근 의원들에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심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가능하면 전당대회에 참여해 당대표가 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배경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총선 책임론 때문에 출마가 쉽지 않다는 진단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굳이 저런 사람 거짓말을 보도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당의 세력 분포를 볼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며 그의 당권 재도전 가능성을 점쳐왔는데요. 신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철규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의 투톱 체제가 되면 국힘당은 심각한 내분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와 동시에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한 지 5일 만에 다시 기어나와 정치판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뭐래도 어설픔 그 자체입니다. 그나저나 또 우리는 스타카토 말투에 촐싹촐싹 깝족깝족대는 이 인간을 봐야 하는 걸까요? 다시 등장해줘서 고맙기는 한데요. 하지만 진짜 꼴배기는 싫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힘당 차기 원내대표가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의 3파전으로 치르게 됐는데요. 각각 충청 영남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불리며 대세론을 일으켰던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하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충돌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국힘당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에 3선의 송석준, 추경호 의원과 4선의 이종배 의원까지 3명의 중진이 나섰습니다. 선거 일정을 한 차례 미룬 끝에 구인난을 벗고 3자 경선이 성사된 건데요.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없긴 합니다. 세 후보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역임했고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친윤, 윤핵관, 찐윤인 거죠. 새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범야권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요. 앞으로 폭주하게 될 거대 야당을 막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죠. 쉽게 말해 앞길이 캄캄한 겁니다. 당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막아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처리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쉽게 정리될 일일까요? 세 후보 모두 민심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힘당은 오는 9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말해 뭐할까요? 그 밥에 그 나물, 그놈이 그놈인데요. 아무런 반성도 성찰도 없는 이 정치무리들은 언제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런 자들이 국정을 논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또다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보훈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훈의 관점. 그러니까 예.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고 그리고 또 품격이 있는 나라인 셈이죠.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예우를 하자. 저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수 세력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보와 국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도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치고 나가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보훈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 외압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테고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예, 공수처 수사, 공수처에서 좀 너무 뒤늦게 수사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공수처든 아니면 특검을 시작하든 해서 그건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예.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그리고 또 예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우를 해드리고 그래야겠죠.